건강한 우리 몸. 우리 몸은 우리 의학으로 지킨다. 알아야 덜 아프다. 남도 마실의 허임.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임진웅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또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본 병명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질환인데 네. 지금까지도 좀 낯설지만 사실 네. 증상 자체는 흔하게 볼 수 네. 있는 질환들을 좀 다루었는데 네. 오늘 다룰 이제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에 발생하는 희귀 질환 중에 하나예요. 자주 접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네. 도움 되시는 청취자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네.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봤지만 증상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네, 이게 네. 도대체 어떤 염증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름에서 설명이 되듯이 예. 척추에 강직이 오는 염증.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 척추 전반에 예. 염증이 다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척추가 뻣뻣해지는 강직이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번 소개드렸던 천장 관절 네. 그리고 저번 주에 썼던 척추 관절 네. 이런 관절들을 특징적으로 침범하는 만성 그리고 염증성 질환입니다. 이 염증은 진짜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참 탈을 많이 내요. 그래요. 자, 오늘은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귀 질환이라고 하니까요. 예, 또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희귀 질환이니까 네. 이 염증하고 보통 염증하고 다른 거죠. 이 그렇죠. 질환. 네. 그냥 저희가 흔히 이제 관절염이라고 부르는 것들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절염, 단순한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이제 유발되는 요인을 제거를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관절염이 발생한 관절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면은 네.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데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 관절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네. 쭉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증상이 좀 발생을 하고 네. 거기에 이제 유전적인 원인도 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 그래서 치료 자체가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치료 자체가 어려워 그래요? 네네. 그게 희귀 질환이긴 하는데 그러면 등이 이게 아닌 말로 이 등거리가 네. 그냥 굳어버리는. 굳어가지고 계속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어찌 샀고 그럼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유전적인 원인이 하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명확하게 유전 때문이다라고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는 알려지진 않았는데 환자분들 사이에서 90% 정도가 이 유전자 중에 HLA-B27 이런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발견이 되고 아마 이 질환 있으신 분들은 자주 들으실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나오는 건데 가족 중에 이 유전자가 있는 분들은 또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정상인 분들 중에서도 이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있으면 무조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거에 포함해서 뭐 이제 척추의 감염이나 아니면 외상이나 아니면 과로 때문에 이제 누적된 피로나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이제 네네. 뭐 유전적이든지 어쨌든지 한번 염증이 생기면 일상생활이 거의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운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가볍게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저희가 돌아보지 않습니까? 네. 누가 부르면 그 돌아보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어머나 세상에 얼마나 힘드실까 진짜. 그래서 이거 자체로 어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연구들도 있는데 자가 면역 질환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자가 면역 질환은 외부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병원균이 들어오면 우리 면역 체계가 그 병원균을 공격하고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면역인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염증이 발생하고 열이 나서 우리가 이제 아프다는 걸 알게 되는데 코로나 때 많이 그렇습니다. 익숙해졌죠. 자가 면역 질환은 우리 이제 그런 면역 체계가 우리 이제 일반적인 정상 세포들을 병원균이라고 인식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그 저희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질환이라 보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몸 전체에 다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이라 보면 되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면역 반응과 좀 다르기 때문에 증상이 좀 다양하고 치료가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을 지키는 진짜 좋은 균인데 와갖고 막 스스로들이 막 서로 막 이렇게 자멸하는 거잖아요. 적군과 아군이 구별이 안 돼. 구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와.
그래요.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해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증상하고 운동 범위가 제한된 어떤 그런 증상 등을 검사한 후에 예. 영상 진단을 같이 시행을 하는데 뭐 척추 엑스레이나 CT, 뭐 MRI 이런 검사들 기본적으로 해서 예. 강직성 척추염에 나타난 특징적인 어떤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진단할 수가 있고 조금 증상은 확실한데 그런 부분이 애매하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진단을 내리는 것으로. 예. 또 이제 그게 이제 염증 정도를 평가한 혈액 검사까지 네.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 목부터 허리까지 이렇게 네. 강직이 된다 그랬는데 네. 더 자세한 증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척추를 포함해서 몸 이제 어디에도 침범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아.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어디에든 이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허리에서 예. 허리 아래쪽에서부터 통증이 다 있을 수가 있고 저번 주에 했던 관절까지 천장 관절까지 천번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또 진행이 되면 등에서 목, 어깨까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통증이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운동성이 제한이 되는 강직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상체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굽게 이렇게 되고 목, 허리 등은 움직임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증상까지 같이 있게 됩니다. 뭐 허리 상체가 앞으로 굽게 된다는 거는 네.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아. 자세에서 펼 때마다 통증이 있는. 그러면 어머님들이 네. 연세가 많이 드시고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러면 허리가 굽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아, 그건 좀 다릅니다. 아, 네, 그거는 이제 너무 기본적인 있어서? 관절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질환 강직성 척추염은 그것과는 좀 다른. 네. 근데 이제 뭐 어떤 특별한 치료 방법이나 이런 네. 게 없다 보니까 와, 그러면 신경 증상 막 저리고 막 이런 네네. 것까지 있나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처럼 이렇게 신경을 직접적으로 누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가지고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그 팔다리로 이제 방사된 통증이나 어떤 이런 증상들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척추에 염증이 생기는 희귀질환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진성수와 여러분의 노들강변 듣고 왔습니다. 진성수와 여러분의 노들강변 듣고 왔습니다. 오늘 건강한 우리 몸 시간에서는요,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자가 면역 질환, 이게 정상세포로 병원군 적군이다 하고 그냥 막 이게 공격하는 질환으로 보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네. 여기가 이렇게 척추 말고도 딴 데로 또 가본다고 하니까 그것이 겁나네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척추 범위를 넘어서 몸의 어떤 다른 부위에 침범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관절들을 침범하면 발목, 무릎, 어깨 뭐 이런 부분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발꿈치나 뭐 발바닥 같이 이제 힘줄이 있는 부분에도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발꿈치, 발바닥이요? 네네. 그럼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걷기가 힘들게 됩니다. 뭔 일이게. 다른 장기 같은 눈에 이제 침범을 하면 네. 포도막염이라고 해가지고 네. 눈에 이제 충혈과 통증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고 뭐 좀 진행이 돼서 뭐 신장, 뭐 폐 이런 장기에도 침범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뭐 대동맥 판막 부정증, 부정맥, 혈뇨, 호흡곤란 이런 좀 무시무시한 듣기만 해도 네. 그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희귀 질환인데 네. 뭐 몇 명당 뭐 한 명 이렇게 나와요. 보통 한 1000명당 1명꼴로 이렇게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검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양해지다 네. 보니까 예전만큼 희귀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희귀한 질환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야, 그래요. 원인이 정확하게 나와버리면 치료도 좋을 텐데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요? 네, 현재까지는 이제 완치시키는 약물이나 뭐 치료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 또 이제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진행하는데 어느 정도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뭐 진통제나 저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흔히 이제 복용할 수 있는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이런 약들 그리고 항류마티스 약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복용하면서 운동요법을 같이 시행해서 증상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운동요법을 한다고 해도 네. 완전 이게 움직임이 쉽지 네. 않으니까 네. 진짜 고통스럽겠네요. 그럼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해요? 한의학에서도 어떤 증상의 완벽한 치료 이렇게보다는 완화나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좀 향상하는 목표로 치료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굳어있는 어떤 척추의 운동성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척추 관절 주변 근육에 침을 넣고 혈액순환을 좀 이렇게 시켜주는 걸로 하고 약침과 한약 치료를 통해서 좀 염증을 줄이고 증상이 더 악화되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이제 내원한 환자분들은 기존에 이제 먹고 있는 약도 있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저희 그 뭐 침이나 뭐 봉침이나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증상 조절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염증이 만병의 근원 같거든요. 이거 좀 염증을 좀 평상시에 좀 네. 줄이는 방법이나 음식 좀 조절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갑작스럽게 생각나서 선생님께 갑작스럽게 여쭤봅니다. 사실 염증은 저희 몸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가벼운, 그러니까 기본적인 네. 생리 반응 중에도 하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좀 병원군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노화된 세포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세포가 깨지면서 발생하는 것들이라서, 근데 문제는 그 염증 물질을 빨리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게 필요한데, 사실 거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2-3번씩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어떤 먹는 것보다도 네. 그런 운동을 해주는 게 염증 물질을 빨리빨리 이제 해소시켜주는 데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다이어트에 좋다 뭐 이렇게만 인지하고 있었는데 염증을 빼내는 데는 네네. 유산소 운동이 질이다. 건강하려면 땀을 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야, 이제 제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금방. 아, 그래요. 그걸 이제 그 유산소 운동과 함께 뭐 예방하는 거나 생활도 또 어떻게 네네.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강직성 척추염 자체는 이제 그 가족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좀 걸리긴 해요. 가족분들 중에 이제 앓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초기부터 이제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일상생활에서 병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이 중요한데 그 중에도 수영을 가장 많이 권장합니다. 무리가 덜하겠네요. 네, 이제 물속에서 어떤 체중 부하를 좀 적게 하고 허리 등을 좀 유연하게 하는 관절 움직임을 통해서 그런 운동을 해준 수영이 가장 추천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어떤 일상생활에서 관리해야 될 어떤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침대나 매트리스를 사용할 때 푹신한 것보다는 좀 단단한 것, 단단한 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에는. 그래서 이제 단단한 어떤 바닥 위에 그걸 사용하고, 단단한 바닥에 아침 저녁으로 한 2-30분씩 엎드려 있는 걸. 엎드려요? 네네. 얼굴을 방바닥을 보고 네네. 엎드려요? 척추가 더 이상 앞으로 굽지 않게. 뒤로 이렇게 눕는 게 네네. 아니고 네. 앞으로 엎드려서. 엎드려요? 네. 그런 운동이 좀 필요하고, 또 심호흡을 자주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왜요? 이게 진행이 되면 흉추나 갈비뼈 부위에도 염증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호흡을 할 때마다 좀 불편하고 통증이 있는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심호흡을 해서 혈액순환 시켜주고, 그래서 염증이 더 진행되지 않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어디 이제 다른 의사 선생님들 봐도 네네. 이 호흡만 잘해도 네. 거기서 유산소 운동하고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호흡만 잘해도 병은 진짜 예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구나요. 네네. 오늘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그래요. 호흡을 심호흡을 자주 해줘라.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혈액순환 하면서도 도움이 될 거고, 아마 사실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우리 몸의 노폐물도 빨리빨리 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도 바른 자세를 잡는 게 좀 중요한데,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 좀 진행이 될수록 등은 약간 굽는 자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럴수록 이제 척추의 강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항상 등을 쫙 펴고 허리도 굽히지 않고 쫙 펼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자세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조기를 착용하는 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움직임이 더 제한하기 때문에 더 강직이 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그 네. 광고나 이런 데 보면 네네. 그런데 불편할 네네. 때 네. 써라라고 하는 게 보조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많이 쓰는 걸로 아는데 아, 안 네네. 좋아요? 그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근데 오히려 다른 질환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저번에 한번 했었던 압박골절이나 아니면 디스크 초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런 보조기를 착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의사 쌤들이랑 상의를 해서 네, 해야 상의해야 되는구나.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조기가 움직임을 더 제한하기 때문에 네네. 처음에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요.
이 모든 질환은 염증이 가장 그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유산소 운동을 해야 이 염증이 빠진다 그럽니다. 호흡만 잘해도 심호흡도 네. 자주 해줌으로써 예방할 수도 있겠네요. 이야, 선생님 이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질환이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겁이 날 때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아, 네. 가끔은 이제 음. 그 증상들이 이제 오늘 환자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음. 증상이 어떤 질환일지 심하게 이 질환까지 심하게 진단해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조금 두려울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운동합시다 우리. 예, 네. 우리 건강하게 다 필요 없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보게요. 아유 오늘 또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가시는 길에 아쟁 앙상블 보잉의 헌천수 주제의한 아쟁 3중주 들으면서 보내드리랍니다. 살펴가시오. 네, 감사합니다.